네, 안녕하세요. 양재경 회계사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OT, 오리엔테이션 했고, 이번 시간은 1강, 세제 혜택을 이해하기 위한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가 뭘까요? 하나, 법인세 계산 과정입니다. 세제 혜택이란 건 뭐예요? 법인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내가 요런 거를 집어 넣으면 세금이 줄어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법인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계산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뭘 알아야 될까요? 두 번째는 중소기업이에요. 중소기업. 세제 혜택이라는 거는 사실 여러분이 그냥 나라라고 생각하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한테 주겠죠. 그리고 대기업이랑 중소기업이랑 같은 세제 혜택을 준다라고 하더라도 세제 혜택의 금액이라든지 퍼센테이지는 다 달리할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마주치는 가장 많은 단어가 중소기업이에요. 그래서 중소기업의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세제 혜택을 이해하기 위한 두 가지 개념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법인세 계산 과정 쭉 있는데 좀 복잡하죠.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당기순손익, 이거는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의 당기순 이익에서 출발합니다. 5억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세무조정이라고 썼어요. 여기서 1억이 늘어났어요. 이게 보통 우리가 세무조정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법인세 세무조정합니다. 뭐 세무조정 계산서 주세요 이렇게 해요. 그때 말하는 세무조정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 쉽게 말하면 나라에서 이거는 손익계산서상의 비용인데 세법상을 비용으로는 인정 못하겠어 라는 게 있고 회계상은 이건 이익은 아닌데 세법상으로는 이익이야 이런 것들이 있어. 이거는 너무 많아서 그냥 대표적인 예만 제가 들려드리면 접대비는 한도가 있죠. 그래서 한도를 초과하는 것. 사업용 차량, 우리가 리스 같은 것도 다 세법상의 한도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거를 세무조정이라 그래요. 당기순손익은 5억이지만 세무조정 1억이 됐습니다. 그러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라고 그래요. 당기순손익에서 세무조정을 더한 가감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이게 6억이에요. 그리고 뭘 빼주냐면 2월 결손금이라는 걸 빼줘. 아까 잠깐 이제 오리엔테이션에 나왔을 텐데 결손금이라는 게 있어요. 2월 결손금이란 뭐냐면 회계에서 말하는 손실이랑 거의 동일한 말이에요. 회계에서 우리가 손실이 났어 하잖아. 이게 세법상 개념으로 치면은 결손금이에요. 그래서 결손금이 있으면 빼줍니다. 그러면은 4억이 나와요. 이게 과세표준이에요. 과세표준. 세금을 직접적으로 계산하는 이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세법 공부할 때 뭐가 제일 잘 이해 안 됐었냐면요. 왜 회계상 세전이익, 우리가 상식적으로라고 하면은 회계에서 말하는 세전이익에서 저는 단순하게 세율을 곱하면 이게 세금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세법을 배워보니까 아니더라고. 이런 과정, 세무조정을 거치고 이율결손금을 거치면 손익계산서상의 세전이익과 세법상의 과세표준은 달라집니다.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해요.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와요. 참고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세율은 법인세율은 과표가 2억 이하면 9%고요. 2억에서 200억까지면 19%입니다. 그래서 19%라고 적었고 2억이 넘어서 계산해보면 5,600만 원 나와요. 그럼 이게 5,600만 원이 과연 내가 내는 세금이냐, 이게 내가 캐시아웃 되는 세금이냐? 아닙니다. 여기서 세액 감면과 공제가 있어. 이거를 그냥 통틀어서 그냥 세제 혜택이라고 할게요. 이 차이는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세금을 깎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오리엔테이션에서 제가 4가지를 설명드렸어요. 스타트업이 알아야 되는 세제 혜택은 4가지면 충분하다. 이 4가지가 이제 비로소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창업벤처 중소기업 세액 감면. 여기 하나 나왔죠? 두 번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세 번째, 통합고용 세액 공제. 네 번째, R&D 세액 공제. 즉, 이 4가지가 전체 법인세 계산 과정에서 이쯤에 나오는 거예요. 산출세액을 구하고 이거를 내가 캐시아웃으로 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뭔가 빼주는 게 있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은 비로소 나오는 2,100만 원이 내가 실제 납부하는 총부담세액, 이게 바로 캐시아웃 되는 세금이에요. 이게 캐시아웃이다. 이해되셨죠? 두 번째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중소기업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많은 거를 다 알아야 돼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느낌만 알면 돼요. 느낌. 우리는 이거를 그냥 세제 혜택을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해만 하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해하는 정도가 뭔지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중소기업 기본법이라는 게 있고 조세특례 제한법이라는 거. 이거는 말이 너무 어려운데 이건 그냥 세법이라고 우리가 칭할게요. 세법이 있고 중소기업 기본법이 있어요. 근데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생각하는 중소기업과 법에서 생각하는 중소기업이 거의 99% 같아요. 왜 100%가 아니에요? 1%는 달라. 내가 봤을 때는 딱 이게 1% 차이가 나. 그래서 사실 뭘 알아도 여러분들 입장에선 상관없어요. 그리고 세법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의 중소기업을 다 거의 대부분 준용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말하는 중소기업만 알면은 거의 대부분 됩니다. 한번 설명해 볼게요. 중소기업 기본법. 중소기업이라는 게 그냥 느낌만 있지 이게 사실 법에서 정한 개념이거든요. 뭘까요? 뭘 가지고 우리는 크게 중소기업이라고 얘기할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업종, 두 번째 규모죠. 규모. 중소기업 하면 사실 중소라는 단어에서 주는 게 있듯이 이건 사실 규모를 뜻할 거예요. 그리고 독립성. 독립성은 무슨 말이지? 이거는 쉽게 말해서 그냥 주주가 누구야? 너한테 투자한 사람이 누구야? 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번 볼게요.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업종은 모든 업종이에요. 업종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세법에서는 몇 개를 뺐어요.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좀 다르죠? 여기는 유흥주점 같은 거예요. 유흥주점, 뭐 호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것들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어서 다 해당이 됩니다. 그 주업종도 여기서 보면은 참 재밌는 게 매출액 기준이 이제 나오는데 매출액을 중소기업 기본법에서는 평균을 써요. 평균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 그럼 여기는 사업별 사업 수익 금액이 가장 큰 업종. 근데 잘 몰라도 되고 그냥 큰 업종, 그냥 매출이 가장 큰 업종이 그냥 주업종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규모예요. 규모. 어느 정도로 커야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규모를 따지는 거는 크게 두 가지겠죠. 하나는 자산, 또 하나는 매출. 자산은 5천억입니다. 중소기업을 따질 때 5천억이 넘어가면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자산 기준. 그럼 매출액. 매출액은 어느 정도가 넘어가면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볼까요? 한번 이거는 뒤에 한번 볼게요. 업종에 따라 나눠놨는데 숫자만 보면 될 것 같아요. 1,500억, 1,000억, 800억, 600억, 400억. 제일 작은 게 400억인 거죠. 즉 우리나라에서는 매출액을 중소기업을 따질 때 업종별로 다르지만 400억에서 한 1,500억 정도 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독립성. 독립성을 한번 볼게요. 독립성은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쉽게 말하면 야, 너 주주가 누구야? 너 이 회사의 주인은 누구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면은 중소기업에서 뺄까요? 쉽게 말하면 주주가 주인이 대기업이 되면 되겠죠. 중소기업이 아닌 애들을 발라내려면 주인이 대기업이면 될 거야. 그러면 읽어보면 다 주인이 대기업인 애들처럼 읽혀요. 첫 번째, 공시 대상 기업 제한 기업 집단에서 제외. 뭐 말도 어려워. 이게 어떤 거냐면 뭐 삼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이에요. 즉 엄청나게 큰 대기업 그룹, 정말 재벌 그룹 이 정도 되는 에 속하면 중소기업이 당연히 아니겠죠, 상식적으로. 그리고 자산총액 5천억 이상인 회사가, 즉 여기서 말하는 5천억을 넘어가는 애가 30% 이상인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 즉 자산총액이 5천억이 넘고 30%나 있고 최다 출자자. 즉 대주주는 대기업이구나 라고 볼 수 있는 회사들. 그리고 관계기업 간의 합산한 평균 매출액이 업종별 규모 기준을 초과함. 뭔지 모르겠는데 관계기업, 대기업 밑에는 이렇게 모회사, 자회사들이 있어요. 자회사. 이렇게 사이를 관계기업이라고 하거든요. 관계기업이라고 하는데 이 관계기업 간의 합산한 평균 매출액이 아까 말한 업종별 규모 기준 초과하면 제외다. 즉 이렇게 다 더해서 니들끼리 더해서 아까 말한 매출액 400억에서 500억, 1,500억 넘어가? 그러면은 너네 중소기업 아니야 라고 보는 거예요. 말이 어렵죠. 근데 사실 여러분도 이거 몰라도 돼. 몰라도 되고 딱 두 개만 하면 돼. 뭐다? 규모, 독립성. 규모는 자산총액 5천억, 매출액은 400억에서 1,500억. 느낌이 오죠. 근데 규모 기준은 스타트업 대표님들 만나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본능적으로 알아요. 뭘 알아? 아, 난 이제 중소기업이 아니구나. 본능적으로 알아. 아, 이 정도는 중소기업이 아니지. 근데 본능적으로 모르는 게 있어. 독립성 기준을 몰라요. 이게 되게 주의를 해야 돼. 언제 주의를 해야 돼요? 대기업에서 투자를 받을 때. 예를 들어 드릴게요. 뭐 실예로 저희 고객사 중에 GS 리테일에서 투자받은 회사가 있어요. 사실 요새 대기업에서 CVC라든지 스타트업에 투자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GS 리테일에서 그냥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투자를 했으면 어디에 걸릴까요? 아마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제외, 여기에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여기 자산총액 5천억 이상인 회사가 30% 이상이고 최대 출자자, 여기에 걸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평균 매출액, 여기서도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대기업에서 투자받았다라고 하면은 한 번쯤은 알고 있어야 돼. 나 이거 독립성 기준에 위배가 돼서 중소기업이 이제 아니면 어쩌지? 라는 느낌을 알고 있어야 돼. 제가 강의하면서 맨날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스타트업 대표님들한테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뭐냐면 느낌은 알아야 된다. 그냥 대충 돌아가는 정도는 알아야 된다. 즉 독립성 기준이 제일 중요합니다.
독립성 기준. 대기업에서 투자받았다? 아, 우리 회사 이제 독립성 기준을 충족 못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요청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중소기업 얘기할 때 매출액은 이렇게 표에 나와 있습니다. 즉 가장 큰 건 1,500억이고요. 가장 나는 건 400억. 그래서 느낌적으로 한 400에서 그냥 1,500억 정도 되면 이제 나 중소기업 아니겠거니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제1장 세제 혜택을 이해하기 위한 두 가지 개념 설명드렸습니다.